자, 2018년 12월 6일 목요일 미루코의 생존연애 TV 107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편의 주인공은요. 오늘 상담편의 주인공은 삐로리님을 먼저 상담을 할 거고요. 이 사연이 무료연애 진단에 12월 3일날 올라온 글입니다. 제목은 미루코님 너무 분통 터져요 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이고요. 28살의 직장인이시라고 하시고요. 우리 여러분들이 아마 삐로리님은 너무 잘 알고 계셔가지고 제가 따로 설명을 해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연을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미루코님. 삐로리예요. 저번 상담 땐 프레임 높였다고 칭찬받았었는데 이번엔 또 무너져서 왔습니다. 엉엉. 저번 상담 받은 후로 남친과 만나서 밥 먹고 잠깐 걷다가 왔어요. 미루코님 말씀대로 같이 있는 동안엔 어중간한 관계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고 그런 쪽을 얘기가 나오면 정색하거나 그만 얘기해라 하고 있다가 헤어졌고요. 만난 그 다음날부터 전화가 몇 번 왔었는데 의도치 않게 안 받다가 한번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남자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너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째야 될지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모르겠다. 너를 정말 어떻게 하지? 잘해줄 땐 엄청 잘해주고 실수할 땐 엄청 못되고 하는 짓은 또 귀엽고 너랑 친구가 될 수는 없는 걸까? 없겠지? 너가 싫어하니까 친구는 못하겠지? 그런 얘기를 남자친구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에 이제 우리 삐로리님이 기분이 상하셨죠. 그래서 기분이 상하셔가지고 한동안 말이 없다가 욕하기도 싫어서 친구 왜 하고 싶은데? 라고 되물었고 너랑 무슨 말을 해도 대화가 잘 통하고 별거 안 해도 재미있고 재미가 끊이지도 않고 너랑 얘기하는 것보다 재미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너가 이제 나이도 있으니까 결혼 생각하면 내가 너한테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러더라고요. 그 말 듣고서는 이제 삐로리님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야 그냥 자라 라고 얘기를 하고 끊었습니다. 카페에 글을 썼더니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남자는 그냥 아쉬워서 하는 말이라고 하셨고 남자는 연락을 주고받는 상황에서 미련을 정리하는 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 만난다고요. 저 말 외에 남친이 한 말들은 어제 같이 밥도 먹고 즐겁게 보내서 고맙다. 너한테 고마운 게 너무 많네. 월급을 미리 탈 수 있었다면 너한테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마음만 앞서고 나는 왜 이렇게 마음 정리를 못하고 너한테 이럴까. 그저 너한테 미안한 뿐이네 라는 말을 했었지만 이런 말들은 별로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저한테 감정은 없고 그냥 걸쳐놓겠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11월 한 달 동안 남친이 미련 남았다고 해가지고 잘 돼보려고 연락도 받아주고 주고받았고 했던 내 행동들이 제가 제 무덤을 판 것 같아서 자책감이 몰려옵니다. 제가 애초에 연락을 안 받았으면 남친은 이런 미련이라도 계속 있었을 텐데 제가 그동안 연락을 받아주고 해서 이런 미련도 아니고 친구하자는 말을 듣게 되니 너무 분통이 터진다고 하세요. 저번 주까지만 해도 저 프레임 조절을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남자친구의 저런 말을 들으니 화도 나고 정말 무기력해지네요.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어떤 문제를 개선하고 싶은지 이제 삐로리님이 적어주셨는데요. 이런 상황이 되고 나니 그러면 안 되는데도 저 자신을 자책하게 된다고 해요. 저는 그저 재회를 바라왔기에 연락이 반가웠고 11월 한 달 동안 프레임도 생각해보고
나름 노력하면서 연락하고 지냈던 게 남친한테는 미련조차 떨쳐준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면 제 자신이 한심하고 분통이 터지네요. 이젠 이별 극복 조언을 받기보다 제 자신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미루코님께 심리 상담을 받아볼까 해요. 예. 사랑했던 상대에게 친구할 순 없겠냐는 말을 내뱉은 남친도 이해가 안 가고, 이런 이별 상황을 처음 겪어봐서 행동 방식도 모르고 무지했던 제 자신이 원망스럽습니다. 남친한테는 좀 세게 나가면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던 제가 바보 같아요. 이제는 연락을 다 무시하고 만약 받게 된다면 미루코님 말씀대로 심하게 말하고 끊는 것이 할 일인 것 같습니다. 마인드 컨트롤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자, 그럼 남자친구가 삐로리님 남자친구분이 하시는 행동이 왜 이런지 한번 알아볼까요?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삐로리님 남자친구가 왜 이런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별거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 남자친구는 뭐라고 해야 되지? 정말 쉽게 얘기하면 이 남자친구가 자기의 줏대 없이 우유부단하게 갈팡질팡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시죠? 그죠? 이렇게 갈팡질팡하다라는 거는 우유부단하다라는 행동이고,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 기준이 없고 자존감이 낮다라는 얘기랑도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삐로리님 남자친구는 기준이 없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그런 남자, 감정에 쉽게 휘둘리는 그런 남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칸트 얘기 맨날 해드리는데 당구 큐 때에 흘러가는 그런 당구공 같은 남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남자는 진짜 우리가 쉽게 요리가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이 남자는 삐로리님이 한동안 진짜 연락만 안 받아도요. 지금 우리 삐로리님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이 왜 친구하고 싶다고 하지? 이런 거에 상처를 받는데 사실 이거에 상처를 받을 필요는 없고, 예, 이런 거에 상처를 받을 필요는 없고, 이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를 파악하고 게임에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얘기했지만 자존감도 낮고 우유부단한 기준도 없는 그런 남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연락만 좀 일정 시간 안 하면은 또 남자친구가 연락 와가지고 또 매달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강하게 내가 끊어내는 행동을 하고 강하게 세게 밀어내는 행동을 하잖아요. 이 남자친구는 나를 엄청나게 쫓아다닐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남자는 100% 그런 행동을 할 거라고 봅니다. 예. 내가 세게 밀어내는 행동만 하면 이제부터 쫓아다니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래 보입니다. 예. 그냥 뭐 별거는 없어 보이고요. 예. 굳이 이런 말 하는데 계속 듣고 있을 필요도 없고, 이 남자친구가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이게 지금 삐로리님이 또 한 가지 약간 실수를 하신,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잘못 파악하신 게 뭐냐면, 남자친구가 이제 미련조차 다 사라진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 미련이 사라졌다고요? 천만에요. 절대 미련이 사라진 일이 없습니다. 예, 이 남자친구는요, 앞으로도 계속 미련을 남을 거고요. 이런 남자가 누구 만나요? 솔직하게. 남자친구가 연애를 잘했으면은 삐로리님에게 이런 행동도 안 했어요. 예, 아시겠죠? 예. 아니, 저였으면요, 이렇게, 재민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친구의 마음 없냐고 물어보면은, 이제, 잠시만요. 화면 캡처를 해가지고. 미련이 있어서 친구를 하자고 했는데, 친구의 마음이 없다고 얘기를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런 건 아니고, 저였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친구를 하자 그래. 그러니까, 저는 친구를 하자고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에 그 남자를 남자 말고 다른 남자를 만나버릴 겁니다. 예, 저는 친구 하자고 하고 좋아요 잘 됐다고 얘기할 거예요. 저는 친구 하자고 딱 얘기했을 때 잘 됐다고
나도 친구 하고 싶었다고 얘기를 하고 다른 남자 만나버릴 거예요. 예. 이 남자가 얼마나 펑펑 울게끔 만들어버릴 거예요. 울게끔 만들어버릴 거예요. 저였으면은. 예. 가짜로라도 다른 남자 만나버릴 거예요. 그때 가서 사정하고 매달리게. 예. 응? 그렇게 해야지. 예. 잘 됐다 얘기하고 친구하고 싶었다고 나도 친구 좋다고 얘기하고서 이제 그러면 나 다른 남자 만나도 되지? 그러고선 다른 남자 만나버렸을 것 같아. 예. 진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 사람이 느끼게끔, 이런 결과가 나타나면 어떻게 될지를 갖다가 뼈저리게 느끼게 만들어야 돼. 이 남자는 그렇게 요리하지 말고, 제가 얘기했지만 아주 피눈물 나게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예, 피눈물 나게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성향이 좀 다르죠. 예, 제가 보기에는 이 남자는 한번 뼈저리게 한번 느껴봐야지 정신 차릴 것 같아. 예, 아마 그러면요, 이게 아니 우리 영희님이 만나시는 그 남자분이랑은 좀 달라 성향이 그렇지가 않아요. 이 남자는 이걸 뼈저린 게 피눈물 나게 만들어 봐야지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는 그 남자예요. 예, 음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예, 한번 삐로리님은 아주 피눈물 나게 한번 만들어 보고 예, 뼈저리게 한번 느껴봐야지 그 남자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는 말이 입에서 터져 나올 것 같아요. 이 남자는 진짜 완전 너무 뭐랄까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프레임이 너무 약하고 정말 줏대 없고 이렇게 우유부단한 남자가 있나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삐로리님 남자친구를 보고서는 야 이게 진짜 남자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예. 한번 세게 밀면은 이 남자 완전 미쳐서 쫓아다닐 거예요. 이거는. 예. 한번 세게 밀어보세요. 이 남자는 세게 밀어보셔야 돼. 알겠죠? 삐로리님 아셨죠? 자, 12월 3일날 올려주신 글이고요. 무료연애진단에 호진호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두 번째 상담 미로코님 이렇게 제목으로 올려주신 글이에요. 호진호님이 직업군이셨군요. 나는 직업이 뭔지 몰랐네요. 네. 남자시고 이제 24살의 직업군인이시라고 합니다. 520일을 갖다가 교제 기간은 520일을 만나셨고요. 이게 제가 저번에도 상담을 한번 해드린 것 같은데 이제 몇 번째 상담인가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번 노진으로 올라가서 예, 한번 상담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미루코님. 미루코님 영상과 개선사항들을 접한 건 한 달 전부터 접하여 차근차근히 저의 프레임을 찾고 그 틀을 만들고 나니 마음도 편하고 영상 보며 따라 많이 발전하고 있다고 느껴지네요. 무조건 매달릴 생각도 따라가는 제외를 할 생각도 어머니 밥상 이야기를 보며 많은 것들을 배우고 다른 분들 사연을 보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여자친구와 헤어진 지는 이제 한 달하고 거의 두 달이 채워져 가네요. 마지막 전화 통화를 이후로 더 이상 연락은 하지 않고 있고 저는 SNS 활동을 크게 하지 않아서 상대방이 저에게 감정이 남아있다면 제가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궁금증은 많이 생기겠네요. 이 SNS 활동하는 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여러분들 활동 안 해도요. 상대방의 멘탈에 달려있는 거예요. 멘탈과 자존감에 달려있어서 상대방이 멘탈이 안 좋고 자존감이 안 좋으면 맨날 SNS 뭐 올라오지도 않는데 그거 계속 들여다보고 계속 가슴앓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SNS를 올리든지 안 올리든지 그거랑도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예. 상대방이 궁금해하는 사람은 그냥 궁금해해요. 그냥. 예. 알동기. 누군지 알았다. 알동기. 누군지 알아요. 예. 첫 연애를 생각한 것보다 길게 하고 저와 그 친구 둘 다 서로 이성을 너무나도 몰랐고 막연한 책임감과 애정 사랑만으로 520일을 끌어왔고 대부분 주도권을 항상 저에게 있던 상황이었어요. 다만 미루코님의 표현인 버릇을 들이는 부분에서 제가 올바르지 못하게 버릇을 들였고 저 역시 성숙하지 못한 방어 기제를 가진 회피형 인간이었다고 합니다.
서로 갑을 관계는 아니었지만 서로 무조건 맞춰주려고만 하니 서로 지치고 피곤할 법도 했지만 그 피곤함을 모두 뛰어넘을 만큼 애정어린 관계였고 저와 그 친구의 세계에서 서로가 넘버원 끝판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관계에서 제가 매번 헤어진다고 겁만 주고 명확한 방향제시나 불안감을 느끼지 않게 해줄 올바른 대처 역시 정하고 있지 못해서 많이 힘들게 해주었고 저 또한 힘들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와는 재회를 너무 많이 하고 싶네요. 다만 이제는 저의 프레임을 단단하게 유지하고 서로가 맞추려고만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어머니 밥상의 소중함도 알았기에 그 사람을 다시 만난다면 굳건하게 정말 오랜 기간 사랑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2달 만에 저라는 사람이 완전히 바뀌지는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좀 더 오랜 기간 공부하고 준비해야겠죠? 자,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상처를 많이 주었기에 헤어지자마자 7일 만에 새로 들어온 남성과 연애 중인데 그 사람과 연애 중을 올린 이유는 나 이만큼 상처받고 아팠다. 너도 상처받아봐. 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제가 들어갈 공간은 아직 남아있는 건가요? 새 남자친구와 크게 감정이 없는 상태일지도 모르겠네요. 궁금하네요. 사실 이런 것들을 물어보셔봤자 제가 그 남자친구와 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이거 대답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호진호님. 예. 제가 새 남자친구랑 잘 지내는지 안 지내는지는 사실 호진호님도 연락을 해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고요. 이거는 뭐 둘 사이에서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새로운 남자랑도 뭐 진짜 잘 지내는지 못 지내는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신경을 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또 어떤 게 있냐면 그 호진호님이랑 오랫동안 520일이라는 그 관계를 계속 지속해 왔죠. 그리고 서로 만약 예를 들어 지금 호진호님 관계가 매우 지쳐서 떨어져 나간 상태라면 아마 새로운 남자를 그냥 어떻게 봐야 되냐면 그냥 단지 외로움에 만나봤다라고 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그거 갖다가 진짜 뭐 정말 좋아서 만났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내가 새로운 남자친구를 갖다가 그냥 뭐 복수심이라던가 아니면은 그냥 외로운 감정 이런 아주 작은 단순한 감정이 만났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 감정으로 만나는 사람들은요 사실 오래가는 경우가 드물어요. 네. 그냥 상황적으로만 제가 케이스적으로만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예, 자세히 분석을 할 필요는 없고 예. 그러더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호진호님 사연이 기억나는데 사실 호진호님이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여자친구가 호진호님에게 뭔가 뭐 등성등성 대한다던가 사실 예를 들어서 그 남자에게 바로 이렇게 갈아탈 수 있을 정도라면요 사실 그 전부터 사실은 좀 준비를 해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예를 들어서 보험을 들어놨던 거다. 예를 들어서 그 여자친구가 헤어지기 전에 호진호님과 헤어지기 전에 보험을 들어놨던 거라면 예를 들면 보험을 들어놨던 거라면 그 전부터 호진호님에게 조금 마음이 뜨는 행동들을 보이고 좀 관심이 줄고 싸우는 행동도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예. 일정 기간 동안 싸울 필요도 없고요. 예. 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보기에는 호진호님에게 정말 열심히 하다가 사실 이 케이스 상황들만 봤을 때는 호진호님에게 되게 열심히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안 돼서 복수심이나 아니면 그냥 단순히 외로운 감정에 그냥 만나본 거라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그런 걸로 보여요. 근데 일단은 그렇다는 겁니다. 예. 근데 별로 분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예. 분석을 하지 말고 우리가 시간 돼서 다시 연락해 보면 돼요. 예. 분석은 별로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예.
이런 분석은 딱히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가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되고 다시 연락을 해봤을 때 그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그때 가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미리 이런 걸 다 분석을 해봐야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우리가 작업을 하는데 상대방을 빠삭하게 잘 파악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작업을 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우리 호진호님뿐만 아니라 다른 남자분들, 여자분들 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상대방에 대해서 너무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작업 성공률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 내가 어떤 좋아하는 여자에 대해서 뒷조사를 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파악을 하면은 그 사람 작업이 잘 될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내가 접근했을 때 나에 대한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어차피 그 사람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는다고 해가지고 반응이 좋거나 나쁘거나가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막상 결과적으로 내가 그 여자에게 가가지고 말을 걸어야 되고 말을 걸고 번호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죠? 그리고 그 여자가 치고 있는 제가 쉔테스트 오늘 유튜브에 올려드린 그 강의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여자나 남자가 가지고 있는 이 프로텍션 실드를 갖다가 깨는 그 작업이 필요한 거지 사실은 여러분들이 상대방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 필요가 없어요. 예. 상대방이 어떤 상황이더라도 안 좋은 상황이더라도 여러분을 만날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도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확률이 낮긴 하지만 상대방과 한번 해봐야 되는 문제라는 거야. 결과적으로는 내가 막상 가가지고 번호를 물어보거나 상대방에게 말을 걸기 전까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상대방에 대한 뒷조사가 충분히 되어 있다고 해서 이걸 미리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야.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별로 상대방에 대한 상황 파악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예. 정말 중요하지가 않아요. 예. 여러분들 작업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예.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파악하면 작업이 잘 돼요? 천만에요. 시라노 연애조작단이요? 개뻥이에요. 예.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예.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작업해보시면, 걔에 대해서 뒷조사 다 하면 내가 그 여자를 잘 꼬실 수 있다고요? 여러분의 용기의 문제예요. 예. 여러분들이 다가가가지고 얼마나 말을 잘 걸고 데이트를 거절하더라도 다음에 아무렇지 않게 다시 그 상대방에게 데이트 신청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의 용기의 문제지 그 상대방을 뒷조사하는 그런 문제는 아무것도 쓸모가 없습니다. 예. 될 때까지 하는 거죠. 예. 시간의 문제예요. 시간의 문제. 예. 상황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어머니 밥상 같은 상황만 만들어 나가지 않고 내가 제가 적당히 이제 그 떡밥도 뿌리고 차근차근히 준비하고 접근하면 돼요. 예. 상대방이 나를 안 만나는 이유는요. 그 상대방이 나를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사실 상대방이 나를 지금 거부하는 이유는 나를 받아줄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준비할 수 있을 때까지 난 시간을 줄 뿐이죠. 예.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제외뿐만 아니라 일반 작업을 할 때도 똑같은 문제예요. 내가 어떤 여자에게 내가 그 상대방에게 내가 그 뭐라고 해야 돼. 예를 들어서 말을 걸고 번호를 물어봤어. 그 여자애가 나에게 번호를 주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내가 구려서? 천만에요. 예. 그 여자가 지금 현재 다른 남자를 만날 만한 상황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나를 왜 거절할 이유가 뭐 있겠어요. 사실. 정말 그 여자가 사실 내 자체가 구려서 깠다면 그 여자는 진짜 사람 잘못 본 거예요. 예. 나를 외모로 판단해가지고 나를 깠다고요? 그 사람이 인생 잘못 사는 거죠. 솔직하게. 그런 여자는 내가 안 만나도 그만이에요. 솔직하게. 그 사람이 내 선입견을 가지고 내가 어떤 남자인지, 내가 대박인지 쪽박인지도 모르고 그냥 얼굴만 보고 깠다? 그러면은 그 사람 저 안 만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예. 저는 안 만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 그 정도로 모자란 사람이면요. 안 만나는 게 낫지.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외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 근데 제외는 이런 접근 방식이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대부분 여러분과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외모를 보고 까는 일은 없어요. 예. 여러분들의 외모를 보고, 구리다라고 해서 까는 경우는 없고, 대부분 이제 자기가 그 남자를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여러분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어떤 준비가 안 돼 있는 경우가 그냥 거의 100%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저희가 얘기했지만 한번 접근해보고 상황이 안 좋다 생각하면 좀 시간을 주고 다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예. 어쩔 수 없어요. 예. 여러분들이 꽃뱀이고 제비더라도 이런 방식으로밖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예. 꾸준히 해보는 거죠. 예. 거절을 당하더라도 꾸준히 해보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 대신 매달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라는 얘기가 틀린 말은 아닌데 여러분들은 계속 꾸준히 그러니까 계속 뭐라고 해야 돼? 계속 매달리고 질척대는 행동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여자가 안 넘어오고 그 남자가 안 넘어오는 거예요. 매달리고 질척대는 게 아니라 나의 행동 태도는 그 여자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남자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높은 기회를 가지고 있는 기회 제공자로서 행동을 하되 그 기회가 매일매일 주어져서는 안 되겠죠. 그죠? 적어도 한두 달 있다가 제공이 되고 한두 달 있다가 생각나서 연락을 하고 이게 되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예. 높은 기회를 제공받았을 때는 상대방은 아, 이 기회를 놓치면 다음번에는 기회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요번에 기회를 주어졌을 때 상대방이 이 기회를 거절하면은 그 기회가 다음번에는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생각나게 만들어야 돼요. 예. 그렇게 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한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면 너무 길고 일단은 그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예. 제가 간단하게 또 얘기해 드릴까요? 그게 이제 높은 기회를 제공받는다는 건 그 기회를 안 했을 때는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알게 만들면 더 좋아요. 예. 그 기회가 다른 사람에게 돌아간다는 걸 이걸 알게 만들면 좋은데 그걸 말로 설명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걸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행동 태도로 보여줘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걸 행동 태도로 보여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걸 말로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 야, 너 그러면은 다른 남자 만난다. 물론 이렇게 협박을 해도 넘어오는 애들이 있더라고. 이게 원래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말을 했을 때 넘어오는 바보 천치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게 말로 하면 안 되는 거고 내가 실제로 그래? 좋아, 네, 알았어. 그러고서는 다른 사람을 만나는 뭐 SNS를 올린다던가 약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이걸 못 잡았을 때는 그 기회가 사라진다는 걸 느끼게 되면 이 기회에 대해서 높은 가치라고 생각하고 다음번에 왔을 때는 이걸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재회가 되실 때도 어떤 커플들은 5, 6개월 정도 있다가 재회가 되는데 얘가 다른 사람한테 가 있는 걸 보니까 마음이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얘가 다른 사람에게 가 있는 걸 보니까 내가 마음이 안 좋아. 그렇죠. 예, 대부분 질투가 나고 왠지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왜냐면 얘는 다른 남자 만나가지고 잘 사귀고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엔 이게 왠지 이 사람이랑 둘 다 잘못한 게 아니라 왠지 내 잘못 같고 내가 좀 모자라서 이 사람과 헤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 내면 세계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해버리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가치가 높아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헤어지고 나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건 가치를 높이는 일이 돼요. 예. 나는 너가 병신이었던 거지. 너가 잘못됐던 인간이었던 거지. 나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주게 되면요. 여러분의 가치를 높이게 돼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기본 정상적인 행동 패턴인데 이제 그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 중에 자존감이 너무 바닥인 경우가 있어. 바닥인 경우는요. 계속 뭐라고 해야 되지? 지금 이 삐로리님 사연처럼 계속 이렇게 시궁창 같은 인생을 살아요. 삐로리님 남자친구처럼 계속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뭐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도 모르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는 이거는 진짜 언터처블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이런 기본적인 사리 분별이 안 되고 내면 세계가 판단을 못할 정도면요. 야, 이건 정말 심각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내면 세계가 아예 작동을 안 할 정도니까 이건. 응? 너무 심각한 거죠, 사실. 보통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제가 얘기한 것처럼 기회를 줬다가, 예, 한참 있다가 또 기회가 찾아오고 이런 것들을 하면은 사람들은 이게 기회라고 생각하지, 우리를 매달린다라고 판단하면 진짜 그 사람은 진짜 자존감이 엄청 낮은 거예요. 예, 자기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달이나 두 달 만에 연락을 해.
근데 그게 매달리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 사람은 아니 다른 남자 안 만나고 다른 여자 안 만나는 사람이에요. 예. 그럼 진짜 야 그런 사람하고 재회를 하실 거면은 어떻게 하냐면 걔네 집 앞으로 찾아가면 돼. 그럴 때 예를 들어서 한 2달 정도 있다가 걔네 집 앞으로 찾아가면 돼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래가지고 아 너 좋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든 이 프로텍션 쉴드를 뚫고 들어가가지고 걔를 한번 감정을 흔들어 놓기만 하면 걔가 나에게 또 미련이 생길 거야. 100%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예. 그런 방법으로 또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하라는 대로만 잘 하시면 됩니다. 예. 너무 그런 애들 하나하나 다 생각하지 신경 쓰지 마시고 예. 뒷조사 하지 마세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여기까지 쭉 얘기한 게 뭐냐면 뒷조사 하지 말란 얘기예요. 상대방에 대한 많은 정보는요. 사실 나의 연애나 재회를 망치는 일이지 사실 여러분의 연애를 좋게 만들지 않아요. 예. 자, 두 번째 질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우리 호진호님 두 번째 질문이 그 친구는 SNS를 굉장히 자주 즐겨 하는데 저와 헤어진 뒤 새 남자친구를 만난 뒤부턴 별로 그다지 큰 활동이 없습니다. 물론 직업 특성상 남자 만남을 자주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지만 저를 의식해서 덜 올리는 걸까요? SNS를 올리는 것들을 대부분 좀 우울합니다. 예,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뭐 그냥 썩 이게 그 남자를 진심으로 만난다고 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예, 그냥 단순하게만 판단하면 그 남자를 진심으로 만난다? 그렇게가 판단하기 어렵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저는. 예. 세 번째 질문. 얼마 전 새 남자와 데이트를 하며 처음부터 차근차근 뭐 너무 행복해 이런 글들을 올리며 한 주 힘내서 하겠다라고 글을 올리고 얼마 안 돼서 카카오톡 대화명은 하우 노래는 좀 서글픈 것들로 해놨다고요. 어떻게라는 단어밖에 생각나지 않는다. 좋은 사람도 많고 속마음을 알 수 없는 사람도 많지만 내가 좀 더 잘해야겠지라고 글을 써놓았네요. 예. 이런 것들을 보면 아 내가 지금부터 치고 들어가도 될 만큼 심적으로 힘든 상태인가? 라는 생각이 어서 빨리 들어갈까라는 조바심도 나서 차근차근 더 오랜 기간 기다리며 좀 더 생각을 많이 해봐야 한다는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네요. 연락을 해보는 게 좋을지 그래도 조금은 기다리는 게 좋을지 예, 어떻게 고민이 되신다고 해요. 자,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실 그 여자가 갈등을 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가는 거는 전 좋지 않다고 봐요. 예, 저는 이거 지금 당장 가는 게 좋지 않다고 봐요. 예. 왜냐면 지금 호진호님의 상황에서는 확실히 내가 어떤 프레임을 보여준 거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재회가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호진호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지금 만약에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혼돈해가지고 했을 때 접근을 했을 때 뭐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이 관계가 정말 오래 가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에요. 정말 내가 생각하기엔 이 여자친구에게도 일정 기간 필요하고 어느 정도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렇게 빨리 접근을 하는 게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런 방식을. 네. 그냥 상대방의 약점을 노려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 전 개인적으로는 바람이에요, 저는. 이거는 하셔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였으면 제가 호진호님이었다면 당당하게 들어갈 것 같아요. 걔가 완벽해진 상태에서 나를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 것 같아. 걔가 약점이 많이 있고 지금 흔들리는 상황에서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걔가 완벽하게 나를 선택할 수 있을 때 그때 들어갈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제가 왜 여자의 약점을 파고 들어가지고 들어가야 되죠? 감정이 흔들릴 때 왜 들어가야 되죠? 저는 그게 제 자존심에 용납이 안 돼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당당해지려고 운동도 하고 살도 빼면서 한 10kg 정도 감량했고, 저 자체가 더 당당해지면 들어가려고 했는데, 잠시 흔들리셨다고 얘기하네요. 뭐, 괜찮아요. 뭐, 예. 괜찮은데,
아무튼 뭐 본인이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였다면 왜 그렇게 여자애가 약점을 보일 때 들어가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이거는 성공률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제외 성공률의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의 문제, 내 자신과의 문제예요. 단순히 제외 성공률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나였으면 그 여자가 좀 더 괜찮아졌을 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온전히 선택할 수 있게끔. 굳이 그 여자애가 아쉬워하고 매달린다고 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자친구가 만약 나에게 연락이 온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거에 대해서 쉽게 받아주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이게 단순히 내 마음의 감정의 끌림으로 해서 만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게 죄가 된다라고 하면 되는 문제이겠지만 사실은 그게 과연 현명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장기적인 부분에 봤었을 때는 이게 현명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 자신과의 약속인 거예요, 그냥 이거는. 응?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한번 예,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해보셔도 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해요. 예, 마지막 연락하고 나서 적어도 한 2달, 3달은 있다가 연락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예. 자, 네 번째 질문 한번 볼게요. 새 남자가 생긴 상태에서 그 친구가 행복하던 행복하지 않던 이미 짝이 생겨버린 시점에서 흔들어서 얻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예, 영희님 자꾸 다시 읽겠습니다. 새 남자가 생긴 상태에서 그 친구가 행복하든 행복하지 않던 이미 짝이 생겨버린 시점에서 흔들어서 얻겠다라는 생각보다는 헤어지겠지, 그때 다가가야지, 그 사람에게 방해꾼이 되고 싶지 않아 라는 생각도 들지만 어떻게 보면 저와 만나는 동안 그 사람과 연락을 했다는 사실을 저 또한 똑같이 그 남자에게 있어서 뺏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서 열심히 칼을 갈고 있는데 뭐 어떻게 연락을 취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리셨네요. 근데 우리 호진호님이 생각을 하세요. 호진호님이 잘 들으세요. 그 여자친구에게 남자친구가 있는지 없는지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아니, 제가 프레임에서 얘기해드렸다시피, 호진호님이 중요한 거는 호진호님의 감정이지, 좋아하는 감정이지, 그 여자애가 남자친구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해요? 저는 신경 안 써요, 솔직하게.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부터도 얘기를 했지만, 예. 아까 전에부터도 얘기했지만, 그 여자가 어떤 남자를 만나고 있는지 아닌지도 몰라야 돼. 사실 내가 그 여자가 다른 남자친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야 돼요. 사실 내가 접근을 할 때는 있으면 어떨 건데 없으면 어쩔 거고. 예,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 그 남자친구가 있다 없다에 따라서 사라졌다 없어졌다 합니까? 예,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예, 내가 내 좋아하는 감정이 이 세상에서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좋아한다라는 내 감정이 그 여자가 남자친구가 있든 없든에 따라서 이게 바뀌는 겁니까? 말이 안 되죠. 예. 그래서 사실 그 여자애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는 내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니에요. 예. 왜 그걸 고려해야 되죠? 그죠? 예. 걔가 무슨 어떤 상황인지를 갖다가 걔가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내 감정이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절대 이거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시고요. 걔가 남자친구가 있던 사이가 콩고물이 떨어지든 어쨌든 그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난 무조건 연락해요, 저는. 시간이 돼. 그 대신 상황이 돼서 내 감정이 추스를 지고 상황이 되면 무조건 들어갑니다, 저는. 예. 제가 약속했던 것처럼 한 2, 3개월 정도 지나면은 무조건 저는 연락해요. 예. 제가 호진호님이었다면 2, 3개월 있다가 연락할 거예요. 예. 물론 저는 제어를 별로 선호하지는 않겠지만, 예. 멘탈이 흔들리든 그런 것도 신경 쓰지 말라니까. 이건 내가 작업을 하는데 그 친구가 멘탈이 흔들리든 멘탈이 하늘로 치솟든 땅바닥으로 꺼지든 무슨 상관입니까? 사실 내가 그냥 하면 되지. 예. 해보고 반응 보고 그냥 해봤을 때 우리가 접근을 해봤을 때 반응 보고선 그 다음에 대응만 하면 돼요. 예. 그죠? 아무 상관없어요. 예.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
자, 되셨죠? 예. 사실 호진호님은 이 여자친구랑 거의 첫 연애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다른 여자도 만나봐야 돼. 세상에 다른 여자도 만나보고 나서 좀 경험을 쌓아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응? 그래야지 본인 인생에 도움이 돼요. 그래야지 본인 인생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걔 같은 여자를 갖다가 벌써 본인 두명 땄어. 잘했어요. 그래야지 호진호님. 예, 잘했어요. 예. 예, 그래야지 본인 인생에 도움이 되는 거지. 맨날 똑같은 여자만 맨날 만나면은 세상에 여자가 하나밖에 없는 줄 알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다른 여자도 만나보면서 예, 이제 작업을 해야지. 그래야지 더 좋죠. 예. 자, 그럼 다음 사연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오늘 모아나님 사연 한번 볼게요. 12월 4일 날 올려주신 모아나님 들어오셨군요. 아, 좋아요. 오늘 해드려야지. 무료 연애진단에 올려주신 사연이고 두 번째 상담입니다. 올렸어요. 여자분이시고 30대 후반이시고 회사원이시네. 네. 안녕하세요. 미루코님 두 번째 상담 요청드립니다. 11월 22일에 11월 22일에 첫 번째 상담 이후 두 번째 상담 요청드리네요. 그동안 미루코님 유튜브 강의도 듣고 아프리카 강의도 들으면서 여러가지 사연을 접해보았네요. 회원분들 사연 들으면서 위로도 받고 개선책을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0월 달에 남친이 상황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모든 연락을 차단했다가 한 달 만에 전화가 와서 만났고 재회 후 일상생활은 공유하지 않았고 카톡 전화는 가끔 연락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남자친구가 직업군인인데 오랫동안 군생활을 하다 보니까 현재 직업에 대한 회의감과 함께 해외에서 지인이 같이 일하자는 설득에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아직도 서로 좋아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 사람은 거리를 두는 게 느껴집니다. 저번 주에 제가 연락을 아예 안 하니까 카톡으로 소개팅을 잘했냐고 질투나 잘 됐으면 좋겠다고 응원한다고 그리고 저한테 좋은 사람이라고 항상 감사한다라는 카톡을 보내더군요. 떠보는 카톡인 것 같아서 질투 났어요? 라고 잘 자고 좋은 꿈 꿔 라고 짧게 대답을 해줬대요. 엄청 잘하셨네. 야, 이렇게 완전 사람을 농락한, 예. 근데 금요일날 무너졌어요. 예. 보고 싶어서 집에 찾아갔는데 간 건 밝히지 않고 카톡으로 뭐 하냐고 물어보고 전화도 3번이나 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저는 카톡으로 진짜 이기적이다. 내 생각은 1도 없는 거 아니냐. 카톡 보냈더니 그 다음날 미안하다고 회식이었다고 다음날도 근무가 있었다고 답장이 왔어요. 그래서 다음날 저녁에 늦게 제가 전화하니까 그날은 본인이 왜 전화를 못 받았는지 상세히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찾아갔다는 말은 하지 않았고 얘기하면서 풀게 되었습니다. 쫓아다니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는데 그날은 왜 제가 그랬는지 후회가 됐습니다. 뭐 후회하실 필요는 없고 뭐 그럴 수도 있죠. 개선 방법은 제가 어머니 밥상처럼 관심을 주지 않는 방법인 것 같은데 이 사람한테 스페셜리티를 주지 않고 다른 사람도 만나면서 멘탈을 강화하는 것이겠죠? 머리로는 알겠는데 한순간 무너지는 모습을 아직 보면서 아직 멀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상담에서 연락 관련해서 고치는 방법은 연락하지 말고 다른 사람 만나다가 연락 오면 헤어진 거 아니었냐고 받아주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은 지금 상황적으로 힘든 시기라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휴식기를 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예. 연락이나 만나자고 하면 받아주고 그 사람의 안전기지가 되어줘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건 제 착각일까요? 미루쿠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지금 질문하신 게 이거잖아요. 질문하신 게 휴식기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봤는데 그 사람이 시기적으로 힘든 시기면은 휴식기 줘야 되는 게 맞죠. 예. 그죠? 그 사람이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으시면은 휴식기를 주는 게 맞죠. 예. 휴식기를 주는 건 맞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면은 연락이나 만나자고 하면 받아주고
그 사람이 안전기지가 되어줘야 되는 거냐? 이거는 휴식기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질문하시는 게 두 개가 정반대의 행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휴식기를 주던지 아니면은 연락하고 만나자고 하고 받아줘야 되는 건지 이 두 가지가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저는 휴식기를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근데 연락은 받아요. 그 대신 만날 필요는 없어요. 뭐 하나님, 이 연락은 받으셔도 되는데, 뭐, 너무 많이 오면은 그것도 가려서 받으세요.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이 남자애가 너무 맨날 맨날 연락이 온다? 그러면은 그 맨날 맨날 연락 온다고 다 받지 마시고, 한 3일 걸러, 이틀 걸러 하루 받고 이렇게 해주세요. 너무 연락이 많이 오면 그걸 다 받아주면 또 안 돼. 알겠죠? 그러니까 연락은 받아주되, 너무 많이 과도하게 오면은 한 하루 걸러 하루 정도 받아주고, 그런 식으로 조절해서 받아주시고요. 휴식기는 줘야 되기 때문에 만나주지 마세요. 예. 만나줄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 사람이 안전기지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은 왜 하셨는지 전 이해가 안 돼요. 예. 음. 그렇게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더 궁금하신 건 없으시죠?